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당일 때도 인사청문 할 때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는 것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에 뭐 언니, 동생, 뭐 자녀, 배우자까지 줄줄이 가족을 부르자고 하는 거는 국회가 검증도 좋지만 좀 자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여든 야든 어떤 입장에 있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가족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는 본인에게 물어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더 저희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서 자료를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위원회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가 요청했던 사실에 기반한 자료, 공식 문건이 충분히 오는 것과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이 오는 것 두 가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간사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성수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총 1966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제출률이 37%로 국무위원들 중에 굉장히 낮은 자료 제출로 응답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장관 이후에 소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장관이 된 다음에 국회에 제출했냐 하면 바로 오늘까지도 그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약속에 대한 소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한사가 얘기했던 증인 참고인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을 안 부르려면 이 서류라도 제출이 잘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증여라든지 부당한 정부 지원금 수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납부한 증여세 내역을 달라 2016년도에 돈이 증여가 되었는데 2022년도부터 증여세를 냈는지 그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당시 인사청문회 때도 이 자료는 제출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외환 거래 내역도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남FC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 참고인을 부르기 싫으면 본인이 합당한 서류를 내면 되는데 한성숙 당시 부사장이 성남FC 뇌물공여 사건 관련해서 결제 라인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내라, 회의록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즉 서류도 내고 사람도 불러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하지 않고 그냥 장관이 된 다음에 뭉개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번 저희가 총리 인사청문회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자료 요구가 26.7%에 불과해가지고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그 후보자와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장관들도 이보다 더 높은 제출률을 보였던 경우에도 막판에 무더기로 제출하거나 거의 사실상 답변 없음 이런 식의 자료가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검증 깜깜이 청문회나 버티기 청문회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라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답을 명확하게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중소기업부 장관일 때 인청 태도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 밝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소영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들을 여러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증인 참고인도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잘 엄정하고 섬세하게 이제 선정하고 부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당일 때도 인사청문 할 때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는 것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에 뭐 언니, 동생, 뭐 자녀, 배우자까지 줄줄이 가족을 부르자고 하는 거는 국회가 검증도 좋지만 좀 자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여든 야든 어떤 입장에 있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가족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는 본인에게 물어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더
저희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서 자료를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무위원 되기 위해서 뭐 가족들까지 줄줄이 청문회 불려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유능한 인재들을 국무위원에 등용할 수 있을지 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요청하신 증인 중에서는 후보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임차인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좀 너무하지 않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사무실을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장관이나 총리 되면 저도 뭐 임차인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남FC 관련해서도 이거를 이번 청문회 핵심 사항이다 해서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후보자가 당시 성남FC 뭐 후원과 관련한 직급도 아니었고, 당시 경찰, 검찰 조사도 일체 뭐 받은 바도 없고, 공소장에 뭐 이름이 거론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서 일했으니까 관련성 있는 거 아니냐? 증인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거는 좀 국회가 너무 정제되지 못하고 좀 섬세하지 못하게 청문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청문 엄밀하게 잘 해야 되고요. 충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만, 이번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인사청문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청문이 아니라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본인의 행위나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엄밀하게, 정밀하게 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야 국민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동완 의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유영아 의 네네, 유영아 의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청문회 가족들을 부르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이제 정인 신청한 걸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성수 후보자가 지난번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도 얘기됐던 불법 정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동생을 철회하는 대신에 이 디자인했던 디자인 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기련 디자인, 이기련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는 두 분 간사께서 협의해서 정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발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고요. 김희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제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파악을 해보고요. 가능하면 후보자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영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증인은 다시 간사들 간에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말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위해서 서면 질의 및 구두 질의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르면 서면 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 후보자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구두 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직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질의서는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구두 질의서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무총리 한성숙에 대한 인사청문